3기 24강입니다. 선순위 임차인과 선순위 전세권의 배당 요구 여부를 확인하자. 이거 엄청 간단하고 엄청 쉽잖아요. 이런 걸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 채널에서 언급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한마디로 쪽팔립니다. 솔직히 말이에요. 이런 거 모르고 막 경매한다. 그런 사람들 경매할 자격이 없어. 그런데도 지금 보면 간혹 가다가 정신을 말이죠. 어디 전당포에도 몇 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막 덤승덤승 쓰는 거야. 쓰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 잘못됐거든요. 잘못되니까 아이고 해가지고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떡 사먹는 거야 그냥. 왜 그렇게들 인생을 쉽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안타까워. 그래서 일단 오늘 보니까요. 이제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경매 정보지 뭐 보는 방법 해가지고 뭐 토지만 경매되었냐, 뭐 건물만 경매되었느냐, 매각 대상물 확인하자 그거 공부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그 배당 요구 종기일입니다. 이거 확인하는 것인데 이것도 보면 아주 간단한데 이걸 몇 가지만 정리를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저희 채널 영상물 밑에 보면 간혹가다 질문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질문 글을 읽어보면요. 100% 다들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참 이게, 저 딴에는 정말로, 저도 옛날에 저도 공부했죠. 한 30년 전에 경매 학원 가서, 그 당시 경매 학원도 별로 없어가지고 수강료도 엄청 비쌌어요. 그거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 선생님들이 어찌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하는지, 그럼 그게 제가 짜증이 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내 이해가지고 이제 제가 만약에 나중에 이렇게 경매 이런 지식을 뭐 전파하는 그런 조그마한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어쨌든 대단히 쉽게 접근하자. 그런데 간혹가다 질문글 보시게 되면요. 이게 아직도 이게 제가 좀 부족하구나. 제가 부족하니까 영상물 보시는 분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그죠?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쨌든 봐가지고요. 이번 24강부터는 이제 선순위 임차인과 선순위 전세권의 배당 요구 여부 확인해서 배당 요구 종기일 아니십니까? 그죠? 배당 요구 종기일을 확인하자.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배당 요구 잠깐만 뭔가 좀 이상하게 됐네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이제 화면을 좀 조정을 해가지고요. 본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조정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네, 됐고요. 제가 오늘 보니까 이제 2023년 9월 8일입니다. 금요일이네.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고 24강이지요. 배당 요구 종기일 확인하자. 이게 이제 생생경매 교재에 나와 있는 목차입니다. 목차. 목차인데 보니까 요것도 제가 이건 아마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을 생생경매 교재를 펼쳐놓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게 민사집행법 84조다 88조다 법조는 외우지 마세요. 저도 못 외워요. 88조는 외웁니다. 왜? 8땡이니까. 이게 뭐냐, 이게 배당 요구거든요. 이해관계인들은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소위 권리신고의 배당 요구 신청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보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요, 포인트는 이거는 4번, 5번, 6번 같은 경우 보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 신청한 사람 1, 2, 3 얼빠진 사람들. 이 책에 있는 사례는 제가 소개를 안 해드리고 가능하면은 현재 진행 중인 물건 또는 현재 진행 중인 물건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최근에 낙찰된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 말씀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번, 8번, 9번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잠깐만요. 화면을 제가 조금 더 조정할까요? 조금, 네, 됐습니다. 7번, 8번, 9번 같은 경우 보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이 배당 철회가 이것도 간단해요. 봐가지고, 두 눈 있잖아요. 가지고 글자만 읽을 수 있으면요. 충분히 배당 신청했던 것을 배당 철회한다. 그 배당 신청했던 것을 배당 철회한다는 것은 여기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되지만요. 선순위 전세권 있잖아요. 선순위 전세권 이 사람도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했다 배당을 철회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실관계는 어디 표시되느냐? 법원 문건 접수 송달 내역 천천히 보시면 다 나와 있단 말이지. 그게 안 보입니까? 예?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런 서류를 보는 것 자체를 모르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슉슉 들어가버리죠. 아주 용감하게 들어가버린단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포인트는 이겁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 신청했다. 이게 배당 요구에서 아무리 효력이 없어요.
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철회 신청했는데 또 선순위 전세권이 배당 철회를 했는데 배당 철회 신청은 언제나 배당 요구 종기 이전이냐 이후냐 말이지. 예. 이런 관계에 대해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이 아니고 좀 상당히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1기 라이브 방송, 2기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이거 엄청 자세하게 말씀드려놨습니다. 예. 단지 아마 1기와 2기, 3기의 차이점은 뭐냐 그러니까 1기와 2기에서 경매 사는 사례가 보니까 옛날 사례잖아요. 그죠? 지금 기준해가지고. 3기는 이제 현재 진행 중인 경매 사례다. 그 차이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먼저 이거를 배당 요구 종기를 확인하자 그런데 이걸 떠나가지고 먼저요. 우리 교재, 생생경매 교재에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 확인하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이제 경매 정보주에 의해서 확인하는 사항이잖아요. 특히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게 되면요. 배당 요구 종기일이 딱 명기 표시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매각 물건 명세서. 매각 물건 명세서 우측 상단에 보게 되면요. 배당 요구 종기일이 딱 표시되어 있다니까.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배당 요구 날짜 칸까지 표시되어 있어요. 그것만 천천히 보시면 된단 말이죠. 배당 요구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보니까 뭐 민지법 84조, 이건 뭐 시간 나시는 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도 뭐 이 내용을 다 안 읽어봤습니다. 안 읽어봤는데, 안 읽어봐도 큰 뭐 문제는 없다는 것이지요. 이게 보면은, 여기, 그다음에 민사집행법 88조 8땡이라고 했죠. 8땡 같은 경우 보니까, 여기 이제 이거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여기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밑에 2항을 보니까, 여기 보시면 배당 요구에 따라서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이게 뭐냐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예? 자, 경매 사건에 있어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 선순위 전세권 있잖아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이 사람이 전세 보증금 만약에 5억이라 하자, 5억.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배당 요구했어. 예? 이게 5억가 배당 요구한 겁니다. X는 배당 요구하는 거예요. 배당 요구했으면 이 사람은 배당 절차에서 배당을 받아가잖아요. 배당을 받아간다 이게 돼. 배당 받아간다 이게. 배당 요구했으니까. 근데 배당 요구 안 했어. 그럼 배당 못 받아가요. 배당 못 받아갑니다. 배당을 못 받아가는 대신 어떻게 5억이라는 그러면 낙찰자 인수해야 되는데 자 보시니까 배당 요구에 따라서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게 배당 요구하면은 낙찰자는 최대 맥시멈 5억 원까지 부담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배당 요구했으니까 만약에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경매 절차상에 있어가지고 5억을 다 받아갔어. 자기 전세금. 그럼 낙찰자는 이런 땡길 한 푼도 부담을 할 그런 여지가 없어요. 근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이 사람은 아예 애시당초 배당 요구를 안 해버렸어. 그럼 낙찰자는 5억을 100%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당 요구에 따라합니다. 이게 배당 요구 했어 안 했어 여기에 따라 가지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부담이 확실히 달라지죠. 그죠? 배당 요구하면은 최대 낙찰자는 한 푼도 임차인은 인수 안 한다 이게지. 전제 조건은 뭐다? 이 임차인이 경매 절차상에서 자기 전세금 5억을 전액을 다 받았다는 전제하에서. 그런데 배당 요구 안 했으면 아예 애시당초 배당 절차 참여가 안 되기 때문에 낙찰자는 5억을 풀로 인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수해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여기 뭐냐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이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는, 자, 이 사람이 배당 요구했다는 것은 이거 띄어쓰기잖아요. 근데 이거 띄어 써야 되는데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는 즉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배당 요구 종기가 지난 뒤에는 이를 처리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제가 다시 지우고 말씀드릴게요. 이겁니다. 쭉 봐가지고요. 여기에 A라는 임차인이 전세금 5억입니다. 이분이 뭐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를 제일 먼저 빨리 받아놨어요. 그 다음에 B라는 저당권자가 이렇듯이 이미 경매 신청했다는 거예요. 경매 신청 법원에서 이제 이 별표를 이제 배당 요구 종기일로 할게요. 배당 요구 종기일입니다. A가 말이죠.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나 배당 받을 거예요 해서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했습니다. 5억에 대해서. 그러면요, 이 사람은 배당 요구 신청한 상태에서 그냥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가만히 있으면요, 어쨌든 이분 같은 A 같은 경우는 전입과 확정일자까지도 저당권보다 B 저당권보다 빠르잖아요. 빠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낙찰에 의한 배당 금액이 넉넉하다 했을 때는 이 A는 자기 전세금 5억 전액을 다 배당받아 간단 말이죠. 배당받아 간다 이거죠. 이게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들 중에서입니다. 모든 배당 요구한 채권자들 아니고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들 중에서 보니까 배당 요구를 했다 안 했다 이게 따라 가지고 낙찰자가 부담을 해야 될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임차인은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대항력 없는 임차인입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요 낙찰자가 아무런 관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수인이 인수하에 부담이 바뀐다는 것은 낙찰자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상관없어요. 따라서 여기서는 이제 민지법 88조 2항에서 의미하는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데 있어 배당 요구를 했다. 이것도 마찬가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입니다. 이는 여기 보니까 배당 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A가 이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이렇듯이 권리신고의 배당 요구 신청서 제출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고 이 사람이 무슨 대바람 불었는지 말이지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나 배당 안 받을게요 해가지고 말이지 배당 요구 철회 신청을 합니다. 철회 신청하면 법원에서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받아줍니다. 접수를 받아줘요 무조건. 받아는 주는데 여기 보면 철회를 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철회 신청해서 받아는 주는데 이게 효력이 없다는 것이지요. 배당 요구 철회하는 것은. 따라서 A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데 배당 요구를 했어요. 그러나 배당 안 받을 거야. 낙찰자한테 확 5억 다 달라고 할 거야. 그런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뭐다? A는 배당 요구했다가 어떻게 배당 요구 종기일 있잖아요. 요때까지 배당 신청을 철회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특히 임차인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채권계산서를 반드시 제출해야지만 그 사람들은 배당 절차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소액 임차인들 있잖아요, 그죠? 네. 소액 임차인들 같은 경우도 뭐다? 나는 최우선 변제 받아갈 수 있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나는 돌부처처럼 가만히 있어도 법원에서 알아서 배당해주겠지. 나 콩입니다. 배당 절대는 안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해관계인들은 어쨌든 죽어나 살아 지가 배당 절차 참여하려면은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듯이 A가 말이죠.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했잖아요. 그죠? 했는데 나 배당 안 받을게요. 그러면 근데 배당 철회는 언제까지인 게?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입니다. 예.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나 안 받을 거야. 근데 만약에 A 사람이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 철회를 한 것이 아니고 만약에 배당 신청했다가 그 다음날 나 안 받을 거요 해가지고 이때 배당 요구를 철회 신청해 버립니다. 철회 신청하면요, 이 A라는 사람은요, 배당 절차 참여가 안 되는데, 그 대신 이게 5억 원은 낙찰자 인수했는데, 왜? 그러니까, 저당권 말소 규정 권리보다 먼저 전입신고해서 대항력을 갖췄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죠? 하시고, 다음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여기 보면 또,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린드버거님 들어오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린드버거님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네. 채팅창 들어온 김에 인사 말씀 드릴게요. 윤영대님 감사합니다. 아차산 불곰님, 치토스님, 나나나님, 홍대표님, 박황룡님, 강성확님, 한태환의 재밌는 경매 이야기님, 이강희님, 마마까꿍님, 이정아님, 다음에 또 누구신가요? 마마까꿍님, 홍대희님, 김혜진님, 꿈드림, 이경식님, 홍창기님, 최선영님, 시화호, 노랑부리님, 이명남님, 아리수님, 리키님 참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댓글을 막 다시 하는 거니까, 내용 자체를 보니까. 윤진님 아마 그때 카페, 카페 글 올리신 거 보니까 일이 비교적 잘 진행되는 모양이죠. 상대방이 협조 안 하면 막 강하게 세게 밀어붙이십시오. 상대방 봐줄 필요 없어요. 이 참 냉혹한 세상에 말이지. 뭐하러 상대방 봐줍니까? 저 같으면 무조건 밀어버립니다. 이사병도 안 줍니다. 곽충건 회장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직콩님, 어호님, 린드버거님, 네, 감사합니다. 부지개님, 이동훈님, 고윌리엄님, 네, 일자무식님, 그루메님, 오늘 백로인가요? 오늘 백로네, 예, 백로네요. 초가을 밤입니다. 참. 가을은 가을인데 완전히 밤에 열대야 돼가지고 이제 밤에 제 집에 들어가면 에어컨 키워놓고 있습니다. 하도 더워가지고.
민주지사님, 부부익선님, 지광원 셰프님 들으셨네요. 감사합니다. 고공선 부동산 TV님, 브라이어티 아영님, 윤짐님 소개로 들어줬죠.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이 돼가지고요. 좀 뭐 이해가 안 가신다 그러면요,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그냥 영상을 한 2번, 3번 보십시오. 그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사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이런 저희 안정희 경매 스쿨의 이 경매 라이브 방송이 그냥 간단하게 뭐 먹방 이런 뭐 유튜브도 아니잖아요. 그죠? 또 개그 유튜브도 아니거든요. 이건 한번 우리가 보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이걸 완전히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렇게 좀 하시기 때문에 모르시면 2번이고 3번이 계속 보시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배당 요구가 있고 권리 신고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대항력, 항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또는 봐가지고 선순위 전세권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니까 권리신고자,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 보면 말이죠.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했다가 배당 신청만 요것만 철회한대, 철회. 또는요, 2번째 보니까 아예 애시당초 처음부터 권리신고만 달랑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어려운 게 아니거든. 왜냐면 법원 문건 접수 내역 천천히 보시면 다 나와 있다니까요. 어디 뭐 법원에서 꽁꽁 감춰놓은 게 아니라니까. 그죠?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좀 듣기 싫어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눈은 액세서리가 아니라고 제가 정말로 못된 소리 하죠. 그죠? 눈은 눈 화장 하라고 붙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경매정보지에 보시고 또 법원 문건 접수 내역 봐가지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이 사람이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했나?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했다가 배당만 철회했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애시당초 권리신고서만 제출했나? 이런 사실관계가 문건 접수 내역이 나와 있는데 그거 왜 안 보이냐고. 그죠? 또 나아가서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 또 그것도 나와 있다니까요. 제가 답답해서 과음 지르는 걸 봐가지고. 제 과음 지르면 요즘은 보니까 과음 지르면 목이 쎄해요. 그래서 물을 자꾸 마시는데 저 과음 안 지를게요. 아이고 까꿍님이신 거예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마 까꿍님이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우리는 항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입니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 그것도 이제 또 이런 것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A라는 사람이 전입신고에서 임차인의 지위도 가지면서 전세권 등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담입니다만 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 배당요구 종기일 있잖아요. 이것만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신 상태라면요. 주거용 부동산은 제가 볼 때는 한 99% 이상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막 떡 주무르듯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가 있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봐가지고 주거용 제가 알기로는요 여기 서울 및 수도권 쪽으로 해가지고요 전국에 경매 나온 물건 한 60% 이상은 서울 및 수도권 쪽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주거용 부동산이거든요. 1년에 예를 들어 20만 건 나온다 그러면 60% 같으면 12만 건이잖아요. 서울 및 수도권이. 그 12만 건에서 절반 정도면 몇만 건입니다. 6만 건입니다. 6만 건. 여러분들 그 주거용 부동산 6만 건 전부 다 1년 내내 다 검색하실 수 있겠어요? 아이고 검색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완전히 안착이 돼 있어야 됩니다. 안착이 딱 돼 있는 상태에서 봐가지고 그냥 정보지 보는 순간 착착착착착 기계적으로 진도가 나와버려야 된다니까. 그래야지만 빨리 물건 골라가지고 현장 나가서 보고 됐다 휙 들어가고 입찰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경매를 업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안 그러면 아이고 나 이번에 경매 한 건만 하고 말 거야. 그러신 분들은 차라리 믿을 만한 컨설팅 업체 찾아가셔가지고 컨설팅 수수료 몇백만 원 지급하시고 그냥 컨설팅 의뢰하십시오. 그게 낫습니다. 그게 낫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인데 왜 그러면 이 사람이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했다가 배당 철회하냐 이거지. 배당 철회하는 이유가 뭐냐. 저 인간 배당 받으면 느끼는데 짜증나게 말이지. 그거 우리 따지지 마.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요. 배당 철회했나? 배당 철회했구나. 배당 철회했구나. 여기에서 우리는 스타트 여기 땅 하면 된다는 것이죠. 왜 배당 철회했냐? 그거 묻지 마, 따지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배당 처리했던 결국 이 사람 권리신고만 한 그런 경우 되거든요. 권리신고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이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요. 임차인으로서 예를 들어서 뭐 경매 절차상에서 가지고 어떤 자기가 간섭할 사항이 있으면 내가 간섭하겠다 이거지. 왜냐면 나는 이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요. 임차인은 뭐요? 이해관계인이요. 이해관계인이 뭐요? 경매 절차상에 있어서 뭐라 잔소리할 수 있다 이거죠. 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권리신고만 하였다 그러면 이 사람 배당은 전혀 절대로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신고도 하면서 배당 요구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인데요. 저의 보증금액이 5억인데요. 확정일자는 언제 받고 전입 날짜는 언젠데요. 법원의 공간 배당 요구 종기를 요때인데 제가 지금 현재 배당 신청 하걸랑요? 따라서 배당 요구 해주세요. 이게 이제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의 그 의미거든요. 근데 권리신고만 달랑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봐가지고 있다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권리신고를 하였다 해서 당연히 배당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별도로 별도죠. 배당 요구 안 하면 안 돼. 여기 나와 있죠. 권리신고를 하면은 경매 절차상에서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가지기는 하나, 이게 민지법 97조 4항에 나와 있답니다.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가진다는 거 뭐죠, 이게? 그럼 내가 이 절차상에서 내가 이해관계인이다.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지가 간섭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뭔가 간섭하고 싶었으면 간섭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관계인이다 그러면요, 법원 가가지고 문건, 경매 진행 중인데,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열람할 수 있어요. 왜? 나 이해관계인이니까. 뭐가 이게 이해관계는? 나 권리신고했잖니. 그렇구나.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신고했으면 이해관계인이 알았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죠? 하시고. 이게 3번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 절차 참여할 수 있는 자 해가지고요. 요건 지금 제가 지금 잠깐만 이것도 우리 자료에 나옵니다만은 잠깐만요. 이게 아닙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료에 나옵니다만 여기 칠판에서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배당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법원의 공간 뭐다?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그것도 반드시 뭐다? 권리 신고하고, and 이게 그 양식이 이 법원 민사집행과 앞에 가도 있고요. 아니면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시더라도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 양식이 컴퓨터에 있어요.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게 보시니까 반드시 배당 받으려면 반드시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근데 반드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A 부동산에 경매가 넘어왔는데 이 부동산에 보니까 등기부등본 보니까 말이지 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또 보니까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고 또 보니까 누구라 할까요? 봐가지고 후순위 선순위가 아니고요. 후순위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등기부등본 보니까, 후순위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더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또 다른 한 면에 보니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요. 가등기. 근데 가등기 종류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담보 가등기, 보전 가등기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죠. 근데 이 가등기가 무슨 가등기냐? 만약에 담보 가등기라면요. 담보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다 이거죠. 또 하나 보니까 소액 보증금 임차인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쨌든 이 사람들 전부 다 A 부동산과 관련된 사람들이니까 전부 다 어쨌든 이해관계인이거든. 이해관계인이니까 자기가 배당받는 거지. 아무리 이해관계도 없는데 A 부동산에 경매 진행되는데 배당해주는 그런 경우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경우 있으면 참 좋겠죠. 지나가는 말이지. 길손 붙잡고 야 여보 저 집 경매 진행 중이니까 네 돈업체에 가서 배당 요구해라. 그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해관계 있는 사람만이 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게. 그럼 보니까 근데 이게 저당권자, 가압류권자, 후순위 전세권자 이 사람들 배당 요구 안 해버렸어. 가압류권자도 배당 요구 안 해버렸어요. 후순위 전세권자 얘도 배당 요구 안 해버렸네. 아이고 참. 담보가등기 이 사람도 배당 요구 안 해버렸어. 세상에. 소액 임차인도 배당 요구 안 했어. 여기 제가 분명히 반드시 배당 요구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봐가지고 저당권자가 배당 요구 안 했다고 과연 이 사람 배당 요구 참여할 수 있느냐? 이거 오로본 배당 절차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권자는 이것도 역시 참여할 수 있다 이거지. 후순위 전세권자도 이것도 참여할 수 있다 이거지.
담보가등기는 뭐다 참여할 수 없다 이거지. 소액임차는 뭐다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걸 또 막 표를 그래가 막 외우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우리는 외우면 안 됩니다. 외울 것이 아니고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를. 그죠? 자 그러면 아니 똑같이 저당권이나 담보가등기는 어쨌든 당의 A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왜 저당권은 배당 요구 안 해도 배당 참여할 수 있고 담보가등기는 왜 배당 요구 안 하니까 당연히 배당 안 해주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뭐냐 그러니까 배당표 누가 작성합니까? 집행법원에서 작성하죠. 집행법원에서 작성한다 그러면요. 우리가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보면은 저당권 같은 게 저당권 설정 금액이 나와 있죠. 저당권 설정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설정 금액. 예? 가압류는 뭐죠? 가압류도 청구, 채권 청구액이 나와 있습니다. 가압류 청구액. 그죠? 설정 금액 나와 있고 청구액이 나와 있어요. 후순위 전세권은 뭐냐니까. 후순위는 뭐죠? 이게 선순위에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그 뒤에 전세권 설정했잖아요. 이 후순위잖아요. 후순위 전세권이다면요. 등기부등본 얼굴을 보게 되면 전세권 설정, 전세권 금액, 설정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전세권 금액에. 예, 전세 금액이 나와 있어요. 요 세 가지 권리보는 전부 다 이게 설정 금액, 청구액, 전세 금액 해가지고 담당 경매계에서 등기부등본 참 보니까 이거 봐라. 저당권자 설정 금액 얼마네, 청구액, 가압류 얼마네, 후순위 전세권자 이거 얼마네 말이지. 금액을 집행법원에서 알 수가 있다. 그런데 담보가등기 같은 경우는요. 가등기 설정이 됐다면요. 이게 담보가등기인지 보증가등기는요. 몰라요. 전혀 몰라 법원에서. 알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듯이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으면 법원에서는 이 가등기권자한테 최고를 한답니다. 야 당신 말이지 돈 꾸어줬으면 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담보가등기란 말이지. 따라서 채권 계산서 제출해라. 그런데 돈 꿔준 게 아니다. 그러면 저는 이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보증가등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법원에다 신고하래지. 근데 이 사람들이 신고하라는 게 뭐다? 법원에서 조사도 모르잖아요. 근데 예를 들자면 갑이라는 사람이 돈을 꾸어주고 가등기, 담보가등기 설정했는데 법원에서 그런 최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신고를 안 했어. 예. 신고 안 하면 담당 경매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요, 갑은 말이죠. 집주인한테 A 돼가지고 예를 들어 한 10억을 꾸어줬다 치자게 돈 10억을 빌려줬어요. 10억을 빌려주면서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로서 이 가등기 그것도 담보가등기 설정했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법원에서 그런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가 담보가등기다 보증가등기 같아부터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이야기 안 한다면 담당 경매계장 입장에서는 갑이 말이죠. A한테 10억을 빌려줬는지 1억을 빌려줬는지 100억을 빌려줬는지 알 방법이 있다 없다? 없죠. 담당 경매계 입장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배당 안 해주는 거예요. 모르니까 안 해주는 거지. 또 두 번째 소액임차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소액임차인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제가 좀 이거 못 외우니까 좀 고개를 90도로 돌려 컨닝함 해볼게요. 서울을 위주로 할게요. 서울이니까 잠깐만요. 서울이 언제입니까? 1억 5,500만 원, 1억 5천 이하 5천만 원인가요? 제가 요즘 이게 바뀐 게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자면요. 1억 5천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인 임차인은 5천만 원에 돼가지고 최우선 면제 받아갈 수 있다 이거지. 근데 이게 어린한 사람이 자기가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 1억이야. 1억이다 그러면 자기는 당연히 어떻게 5천만 원에 대한 최우선 면제권을 가져요. 근데 당연히 가지는 거 아니거든요. 지는 당연히 가지는 거 알고 있는데 당연히 가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5천만 원에 대한 최우선 면제권을 당연히 가지기 위해서 뭐다 이게. 나름대로 어떤 권리 행사를 해야 된다. 어떤 권리 하니까 법원에다가요. 저의 전세 보증금액은 1억 원인데요. 저한테 최우선 면제 5천만 원 배당해 주세요. 여기에 자기 의사표시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조차도 안 움직여버렸으면 담당 경매계 입장에 봐가지고 이 어린한 사람 전세 보증금 1억인지 1억 5천만 원인지 2억인지 2억 5천만 원인지 알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없잖아요. 그렇다 해가지고 저기 담당 경매계에서 말이지 어른한테 전화해가 야 여봐 당신 말이지 전세 보증금 얼마야? 법원이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요즘도 보니까 일부 며칠 전에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인데 제 지방에 토지가 경매가 나와가지고요 담당 경매계에 전화를 해보니까 상당히 틸틸거리더래요. 왜 그렇게 틸틸거리는지 모르겠었는데 참 답답해 죽겠어요. 그 양반들 보니까 국민들 세금을 해가지고 월급 받아 먹고 살잖아요. 좀 친절해져 보자고. 말 한마디라도 친절하게 하면 말이지. 당신들한테 좋은 일 생길 수도 있다니까. 맨날 징징거려 봐가지고. 딱 물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거는 매각일 당일날 집행관한테 물어보면 다 이야기해준대. 그건 개소리하고 앉아있네. 개소리. 완전 개소리거든. 집행관이 매각일 당일날 경매 절차에 돼가지고 어떤 집행관이 그 이야기를 해줍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찌끄리고 앉아있거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만약에 임장하는데 전화해가지고 담당 집행관이 경매계에서 그런 얘기 한다면 저는 그 녹취건 요즘 같은 스마트폰 같은 거 당연히 녹음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내가 공정거래위원회 어디 민원이 이렇게 빌려고 그럽니다. 엄청 불친절하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그분이 이제 전화를 하게 된 이유가 제가 볼 때 당연히 전화를 해야 되고, 그 법원에서 잘못 하고 있어, 집행을.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 너 모르니까 매각길 당일날 당신 경매법정에서, 집행관한테 물어봐가지고, 이야기하라고, 해결하라고. 아주 무책임하게, 물론 요즘 경매계장인데 거의 다들 친절하세요. 다 친절하시는 게 개중에 간혹가다 못된 경매계도 있는 모양이더라고. 그러지 마라. 사람이 심보를 똑바로 써야 된다니 착하게 살아가야지. 그죠? 일단 그렇게 하시면서요. 여기서 다시 교재로 넘어와서 보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겁니다. 이제 지금 잠깐만요. 이걸 지금 네. 이건 뭐 나와 있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려서 가압류권자 보니까 이게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을 텐데 이게 대법원 그 판결이라니까요. 안정현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가압류권자 있잖아요. 여기 또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면 저당권 그죠? 저당권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그럼 예를 들자면요. 저당권 설정금액 5억입니다. 저는 배당 요구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배당표는 배당기일 3일 전에 확정이 된답니다. 그러면 그때 아마 제 생각으로는요. 담당 경매계에서는요. 배당표를 확정짓기 위해 가지고는요. 담당 저당권자한테 전화를 할 것 같아요. 담당 경매계에서 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전화하게 돼요. 와, 당신 말이지. 경매 진행 중인데 왜 채권계산서 제출 안 하고 당신 채권액이 얼마야? 에? 1,000만 원이에요. 그럼 빨리 계산서 제출해. 알았어요. 1,000만 원. 이때 이거 해가지고 배당표를 확정 짓는다는 것이지요. 가압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압류 청구액 예를 들어가 1,000만 원 돼 있잖아요. 그죠? 가압류 청구액이 1,000만 원을 해가지고 1,000만 원 아닙니다. 이게 1,000만 원, 2,000만 원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3,000만 원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 가압류권자는 예를 들어 본안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판결문상에는 그 당의 부동산 등기부상에는 청구액이 1,000만 원으로 돼 있다 손치더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판결문상에 3,000만 원, 그러면 자기 채권이 3,000만 원 된다니까요. 그 3,000만 원, 그 판결문 첨부해가지고 법원에 제출하면 3,000만 원짜리, 물론 가압류는 일반 채권이니까, 전액 다 배당을 못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기왕이면은 가압류 채권자들 입장에 보면요. 채권자들은 자기들끼리 공평주의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자기네 채권 금액이 많은 사람이 자기네들한테 돌아가는 몫이 좀 더 커지잖아요. 그죠? 그런 걸,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등기 이렇게 나와있네요. 가등기. 여기 나와있죠. 만약에 담보 가등기라면 채권 신고를 한 경우에만 배당 참여할 수 있다. 이게 가담법 16조 이야기 나와 있어요. 또 담보 가등기는 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경매 시 매각으로 소멸되게 또 법조문 나와 있잖아요. 낙찰제 부담이 되죠. 이거 대법원 판결이에요. 대법원 판결 이게 나와 있어요. 판결은. 그죠? 담보 가등기. 또 근데 선순위 전세권이 있는데 선순위 전세권 같은 경우는 원칙은 인수잖아요. 이거 전세권 또 나중에 우리 전세권 파트 가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선순위 전세권입니다. 선순위 전세권 하면요. 선순위 전세권과는 인수예요. 그런데 선순위 전세권이 배당 신청하면 소멸이에요. 근데 후순위 전세권은 무조건 주가. 또 밑에 보니 임차권 등기 있잖아요. 임차권 등기 같은 경우도 이것도 제가 우리는 이 임차권 등기는요. 요번에 우리 챕터 어딥니까? 배당 요구 종기를 확인하자. 여기서 임차권 등기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미주알 고잘 다 말씀드릴게요. 미주알 고잘 해가지고. 이게 또 보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임차권 등기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에 되어 있다면 이들은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된대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하면 이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요것이 뭐죠? 압류의 효력이 발생되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압류 효력이 발생된 그때까지 임차권 등기, 즉 경매 신청이 기입 등기 이전이니까, 그죠? 이전이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이 9월 8일이잖아요, 그죠? 9월 8일날 경매 기입 등기돼서 근데 9월 8일날 임차권 등기돼서 그럼 이거 포함되는 거죠. 이전, 그죠? 이전이니까.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금 같은 경우도 보면요. 조세채권 있잖아요. 조세채권은요. 법원이 공간 배당 요구 종결까지 반드시 채권계산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게. 이것도 이제, 보시고요. 또 4번 나와 있네요. 이건 반드시 배당 요구해야 되는 것은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경매 개시 이후에 가압류권자.
이렇게 보시고, 이제, 뭐, 아까 칠판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여러분들 좀 가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뭐, 배당철에 나와 있죠, 그죠? 배당철에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것도 아까 우리 법조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권리신고의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권리신고의 배당 요구 신청을 제출했다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철회를 할 수 있다. 예. 배당 철회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 낙찰자한테 자기 전세금을 청했다 반환 요청을 할 수 있다. 그죠?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하고요. 배당 수위는 뭐 이거는 저도 잘 몰라요. 배당 수위는 그냥 단지 배당 수위는 뭐다?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 뭐 보통 변제 이 정도로 이제 우리가 아시는데 보통 변제까지 내려갈 여력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 자료로 잠깐 이동을 해가지고요. 배당 요구 종기를 확인하자 가지고요. 요거 이제 화면을 정리한 상태에서 이게 보시니까 배당 요구 이겁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 배당 요구 종기일입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 이것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또는 선순위 전세권이에요. 우리는 후순위 임차인이나 후순위 전세권은 신경 써덜덜덜덜 마세요. 왜? 나 관계 없으니까. 그 신경 쓰지 마요. 뭐라 버리십니까? 그죠? 여기서 우리는 뭐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선순위. 이 사람은 배당 요구 종기 이전입니다. 배당 요구 종기 이전에, 권리 신고만 한 경우. 요 실제 현재 경매 진행 중인 사건 하나 딱 찾아냈어요. 또 보니까 권리 신고의 배당 요구 신청을 같이 한 경우. 요건 말이죠. 화면을 정리한 상태에서 우리 그 24강 2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기 24강 1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